김무성 대표하고 서청원 최고위원이 뭐 싸웠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맘대로 하지 말라. 김 대표가 또 거기에 대해서 유감이다 하면서 또 다시 또 대거리가 좀 이뤄졌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렇게 내년 국회의원 선거 공천권에 목을 매는 걸까요?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공천권에서 나오는 거죠. 한국 정치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들이 공천권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김무성 대표를 아예 몰아내려고 한다. 몰아낼 수 있다면 몰아내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정치 토크 돌직구, 오늘은 공천권을 놓고 벌이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권력 투쟁을 다뤄보겠습니다. 정치부 황준범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공천 갈등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김무성 대표하고 서청원 최고위원이 뭐 싸웠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오늘 월요일이죠. 아침에 이제 최고위원 회의가 열렸는데 기자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이제 서청원 최고위원이 먼저 김무성 대표한테 맘대로 하지 말라. 네. 라고 좀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또 김 대표가 또 거기에 대해서 유감이다 하면서 또 다시 또 대거리가 좀 이뤄졌고요. 비공개 때도 또 그런 또 논쟁이 좀 벌어졌죠. 두 사람이 싸운 게 우선 추천제 때문이다 이런 뉴스가 있던데요. 일단 우선 추천제가 뭡니까? 우선 추천제라는 걸 이제 새누리당 당원 당규에 이제 공천 관련한 규정이 있는데 작년에 이제 바꾼 부분입니다. 원래 전략 공천이라는 용어로 있었는데 작년 2월에 바꾸기를 우선 추천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건 뭐냐면 전략공천 예전에 너무 내리꽂기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거 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추천한다. 그래서 여성이나 장애인 이렇게 배려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호남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에서는 후보를 아예 그러니까 나서려는 사람이 없을 수 있죠. 그런 지역에 한해서 상대방, 그러니까 신청자가 없을 때 또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상대방과 견줘봐서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요. 견줘봐서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할 때 이런 게 크게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우선 추천이라는 이름으로 당 그 지도부에서 후보를 낼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전략 공천하고 좀 많이 다른 것이군요. 많이 다르죠. 많이 제한은 시켜놨습니다만서도 해석을 놓고 또 뭐 여러 가지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서청원 최고위원이 김무성 대표를 좀 흔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성향 의원들 간의 어떤 연결고리 같은 게 있습니까? 있다고 봐야겠죠. 네. 우리가 지난 6월, 7월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물러나는 과정을 보면 친박계 의원들이 먼저 나서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흔들고 그래서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유승민 대표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또 일사불란하게 친박들이 움직여서 결국 쫓아냈죠. 이번에도 뭐 그 청와대 정무특보가 또 2명이나 있고 김재원, 윤상현 그런 분들이 있고 조원진 원내 수석 부대표 같은 경우 또 워낙에 친박 청와대와도 잘 통하는 의원이니까요. 그런 분들 몇몇 분들을 통해서 많이 그 대화가 오간다고 봐야겠죠. 네,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이런 설명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궁금한 게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렇게 내년 국회의원 선거 공천권에 목을 매는 걸까요? 사실 2012년에 대통령 되기 전에 비대위원장으로 총선 공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 12월에 대통령이 됐죠. 만약에 다음 그 내년 4월 공천도 임기 초반이었다면 뭐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공천권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미 아시다시피 임기 절반을 넘겼고 내년 4월 총선 끝나고 나면 1년 8개월 정도 임기가 남거든요. 임기 후반기라는 얘기죠, 확실히. 임기 후반기에 들어서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어렵죠. 그럴수록에 지금 내년 총선에서 확실하게 그 내 뜻을 잘 관철해낼 수 있는 내 식구들을 많이 좀 챙겨놔야겠다. 이런 의지가 당연히 강력하게 발동한다고 볼 수 있죠. 네. 임석규 에디터도 동의하십니까? 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공천권에서 나오는 거죠. 한국 정치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에 만약 공천권이 없다, 공천권에서 밀렸다, 그런 게 판명이 되면은 이 권력 기반이 와르르 무너진다, 이렇게 박 대통령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들이 공천권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김무성 대표를 아예 몰아내려고 한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몰아낼 수 있다면 몰아내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인위적으로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총선이 얼마 안 남았고요. 네. 그리고 이 싸움이 진행되면 벌써 10월입니다. 한 6개월밖에 안 남았고, 갈수록 더 그 선거에 다가올수록 이제 여권이 자꾸 분열하는 거를 근본적으로 피하는 속성이 그
새누리당에 있거든요. 네. 그건 청와대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 김무성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김 대표 스타일상도 그렇게 끝까지 자기 뜻을 뭐 100% 관철시키려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타협할 것이다. 네, 네. 그런 얘기네요. 네. 자, 쫓아내고 싶어도 쫓아내지는 못할 것 같다. 이런 분석인데 어떻습니까? 네, 저는 무리를 하면 쫓아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 쫓아낼 수도 있다. 네, 무리를 하면 그럴 힘은 있거든요. 이를테면 2011년 말에 유승민 최고, 그다음에 남경필 최고위원이 집단 사퇴해서 홍준표 체제를 무너뜨렸죠. 네. 지금도 그럴 힘은 있어요. 서청원 최고위원, 그리고 김태호, 이인재 등등 최고위원들이 집단 사퇴하면은 김무성 대표 체제를 무너뜨릴 힘은 있죠. 네. 그러나 지금 명분이 없죠. 워낙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라든가 이게 지금 국민 지지가 60%가 넘는데 그럴 명분이 없기 때문에 못하지만, 그러나 그런 호시탐탐 김무성 체제 무너뜨릴 그런 구실이 있으면은 저는 무리를 해서라도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예, 그런 예.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자, 김무성 대표 쪽 얘기를 해보죠. 김무성 대표가 전략공천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전략공천을 그동안 그 역대 여야 가릴 것 없이 다 해왔고요. 또 선의의 의미에서 전략공천이 필요하기도 하죠. 근데 그렇죠. 꼭 예를 들면 그 정치 신인을 당내 경선 과정을 통해서는 키워내기가 어렵다든가 이런 순환 기능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김 대표의 경우에 이제 전략공천 안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첫째는 이제 자기 개인 경험이 굉장히 강하죠. 2008년에는 MB 친이계로부터 공천 학살당했고. 공천 못 받았죠. 그렇죠. 그때는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됐죠. 친박 무소속 연대를 이끌었죠. 그래서 네. 그리고 2012년에는 친박계로부터 공천이 배제됐죠. 그래서 당시에는 백의종군을 선언했죠. 네. 그랬다가 재보궐선거로 그렇죠. 들어온 거죠. 2013년에 재보궐로 들어왔는데 아무튼 전략공천을 그렇게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어느 순간 이제 자기의 정치의 최대 브랜드가 됐어요. 김무성 정치개혁의 브랜드가 돼버렸거든요. 네. 작년에 7월달에 전당대회 나오면서도 이걸 제1공약으로 내걸었고 계속 이것만은 관철시키려고 그동안 수차례 그 유승민 사태, 뭐 개헌 발언 이런 거 다 청와대에 굽혀온 게 다 이것 때문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이거에 그 강한 집착이 있다고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임석규 에디터 어떻게 분석하죠? 바로 제가 하려고 했던 답변이 이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그것이 김무성 대표의 정치 브랜드의 핵심이 돼버렸어요. 네. 김무성 하면 지금 전략공천 안 하겠다, 이런 김무성 정치의 알맹이가 돼버렸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청와대와 친박을 견제하고 압박하는 굉장히 효율적인 수단이 됐어요. 그 전략공천 안 하겠다, 난 안 하겠다, 그러면 국민 여론이 지지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1일이죠. 국군의 날 행사에 가지 않았고 그날 아침에 최고위원회의 또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요. 일각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정치 파업을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관측이 있다가 뭐 그렇지 않은 걸로 네. 판명은 됐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날 그렇게 두 가지 행사에 안 나오고 했는데 당일 오전에 바로 출근했거든요. 국회로 그렇죠. 나와서 기자들도 만나고 의원들도 만나고 다 할 거 했습니다. 그 행보를 놓고 김무성 대표 주변에서도 참 아쉽다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 파업을 해도 자기의 그 결기를 좀 보일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굳이 또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일상을 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김무성 대표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극단적인 어떤 충돌로 가는 걸 항상 회피하죠. 예, 그날도 그런 자기의 소심한 뜻은 보이면서 불만이다 이런 걸 보이면서 또 할 일은 또 하는, 충돌을 좀 자제하려는 이런 행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임석규 에디터는 김무성 대표가 왜 이렇게 좀 허약하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맛배기 파업에 끝났잖아요. 그 예전에 YS로부터 정치를 배웠다고 하는데, YS는 노태우 대통령에 맞서서 부산에 내려가서 며칠씩 머물면서 실제로 강력한 정치 태업을 벌였잖아요. 네. 그에 비하면 좀 비교돼요. 김무성 대표는 그냥 맛배기 아침 한나절도 안 되는 그런 거였는데. 왜 이렇게 약할까요? 일단 첫째, 그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지금 그 박 대통령처럼 확고한 지역 기반을 가진 정치인은 삼김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지지율도 50%가 넘잖아요. 일단 상대가 너무 세다,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또 약점이 많다. 딸 문제, 사회 문제로 복잡하고 또 기업인 가족이기 때문에 네. 여러 약점이 많죠. 그런 것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장기전 전략이다. 이게 당장 맞붙기보다는 계속 맷집을 키워가면서 맞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지금은 세니까 저 상대의 힘이 빠지기는 건 전략적 차원 아닌가, 이 세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황윤범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같은 생각인데요.
동의하고 김 대표 본인이 가진 그 기반이 좀 약한 거죠. 네. 그 윤상현 정무특보가 얘기했듯이 당 지지율은 40%인데 김 대표 지지율은 20%라서 아쉽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실제로 물론 20%도 꽤 높은 숫자이지만 대통령 아까 50%대의 대통령하고 맞서기에는 아직 약하고 그 김 대표가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그 청와대하고 항상 그 갈등을 벌일 때마다 김 대표에게 지지율 하락이나 이런 게 계속 왔거든요. 물론 이번 판은 더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만 그동안 패턴은 그래왔거든요. 그렇게 맞붙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개인 스타일 문제도 있다. 네, 네. 자,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공천권 싸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세 가지 이론적으로 세 가지가 있겠죠. 그 김무성 대표가 자기 뜻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이겨내느냐 또는 확 숙이느냐 과거에 보였듯이 네. 세 번째는 적절선에서 서로 명분과 실리를 챙기면서 타협하는 걸 텐데 저는 두 번째 세 번째 전부 다 굴복인 거죠. 타협도 굴복인 거죠. 왜냐하면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전략공천 하나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전략공천을 하게 되면 네,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전략공천을 한 석이라도 하게 되면 김무성 대표가 자기 진행한 원칙을 거죠. 버린 거죠. 네. 불복한 겁니다. 저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의 경우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결국은 타협할 가능성이 높다. 네. 또는 박근혜 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석규 에디터 어떻게 보십니까? 네, 5일 아침 최고위원회이죠. 서청원 최고위원이 김무성 대표를 강하게 공격한 거 이거 저는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이 지금 오픈 프라임을 둘러싼 대립이 김무성 대표 그리고 청와대의 대립 구도였어요. 그런데 그렇죠. 그 청와대가 공천 문제 감노하라 배노하라 명분이 없기 때문에 청와대가 워낙 명분이 딸렸어요. 그런데 서청원 대표가 전면에 나섰거든요. 이건 대립 구도가 김무성 친박 대 비박 구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친박들이 김무성 대표에 대한 어떤 조직적인 공격을 시작한 게 아니냐. 청와대는 좀 제외하고 그래서 친박 비박 대 싸움으로 가면서 굉장히 이전 투구가 되면서 저는 김무성 대표 축출까지도 염두에 두고 네.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야당은 명분을 놓고 싸우지만 여당은 밥그릇을 가지고 싸우는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원색적이고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을 좀 생각해 가면서 싸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토크 덜 짓고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